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장마 기간 동안에 거의 비가 오지 않다가 마지막에 물폭탄을 선물을 해주었던 그런 장마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아주 덥다고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요. 이번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한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크게 준 뉴스가 바로 관세 협상이잖아요. 계속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던 일본이 갑자기 미국과 협상을 체결을 해버렸는데 일본은 협상 결과로 관세를 15%로 확정을 했고 자동차 관세도 약 10% 정도 내리면서 일본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를 어느 정도는 보호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는 농산물을 일부 개방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거의 한국 돈으로 700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일본이 투자를 하지만 어디에 투자를 할지도 미국이 결정을 하고 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형님 그 말을 그대로 믿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여하튼 일본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고 아직 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더욱더 협상이 어려워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트럼프는 계속 파월 할아버지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이어가더라고요. 특히 이번 주 연준 건물 공사비에 대해서 압박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가기까지 했는데 여하튼 끈질기게 금리를 내리라고 거의 매일매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연준위원 중에서는 7월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장은 7월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미국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번에는 금리 내리는 것을 고민은 한번 해보겠다. 이 정도로 약간의 시그널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여전히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래도 증시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구글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또한 S&P 500에 포함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2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긴 하지만 실적의 힘으로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럽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금리를 계속 내렸지만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그래도 아마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내린다면 유럽도 다시 4분기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더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장을 볼 텐데요. 3,200을 돌파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7월 내내 3,200 근처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3,230까지 돌파를 했다가 한국과 미국 관세 협상이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결국은 3,200을 지키지 못했고 살짝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을 보니까 이번 주에 외국인이 2조 넘게 순매수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주춤하던 외국인 매수세가 저번 주부터는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긴 한데 여하튼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담아주고 있고 느낌상으로는 한국 시장을 더 밀어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협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한 외국인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3,200은 수월하게 넘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의 계좌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낮추었다 보니까 이번 주에 현대차 주가가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16만 8천 원부터 정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6만 8천 원부터 17만 2천 원까지 2천 원 단위로 15주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키움 고배당 이번 주에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100원 단위로 50주씩 두 번 더 물을 탔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대차 우선주의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씩 더 줄여나갈 생각이거든요. 이번 주에 17만 2천 원에 마지막으로 매도를 했는데 혹시나 17만 4천 원으로 주가가 올라온다면 2천 원 단위로 5주씩 매도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ISA 계좌에서 100주만 남겨두고요. 혹시나 주가가 20만 원 넘어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키움 고배당은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저번 주와 이번 주는 조정이 나왔는데요. 다음 주도 조금 더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에 15,250원에서 마지막으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주가가 15,150원까지 내려온다면 마찬가지로 100원 단위로 50주씩 물을 타고 평단가를 최대한 내려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타이거은행과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저번 주와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는데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ISA 계좌에서 이제 현대차는 125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가가 올라온다면 25주는 정리할 생각이고요. 100주만 남겨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ETF들도 조금씩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키움 고배당은 현재 마이너스 2%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맞추어가지고 물을 계속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리츠 중에서는 JR 글로벌 리츠가 이번 주 내내 하락하면서 다시 2,500원대 근처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매매 동향을 보니까 연기금이 거의 몇 달 동안 계속 팔고 있으면서 아예 엑시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물량이 계속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또한 올해 상반기 배당금이 약속대로 115원 지급될지 사실 신뢰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9월 말에 상반기 배당금 공시를 확인하고 나서 물을 조금 탈지 말지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를 보면 이번 주에 현대차를 15주 매도했거든요. ISA 계좌와 동일한 가격으로 5주씩 매도를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26만 4,500원에 7주 물을 탔다가 주가가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다시 5주는 덜어내면서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번 주에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를 보면 하이닉스는 현재 주가가 3% 정도 빠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현대차도 이제 빨간불로 돌아섰고요. 코덱스 커버드 콜도 여전히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디엔 오토모티브가 이번 주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수익률 40%를 찍었는데, 그러면 먼저 이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는 차트는 디엔 오토모티브의 월봉 차트이고요. 코로나 시절 이후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데 특히 이번 달에 크게 상승하면서 하늘을 열었습니다. 이제 위에 매물대가 없거든요. 올라가고 싶은 만큼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트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밸류를 근거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디엔 오토모티브는 현재 PBR이 0.9배까지 올라왔는데 조만간에 발표될 2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PBR 1배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29일에 보유를 하시면 중간 배당금 500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요.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예상한 대로 2분기에 엄청난 실적이 나오더라고요. 매출액은 약 22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5%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9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년보다 68% 증가했는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2배 넘겼고요. 최근에 돈을 많이 번다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조선회사들 다 합쳐도 SK 하이닉스에게 비비지 못하는 그런 넘사벽 실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올해 한국 기업 중에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컨센보다 7% 높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데 최근에 증권사들이 하이닉스 컨센을 상당히 많이 높였거든요. 그래도 컨센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으니까 2분기에는 아주 영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배당금으로 375원을 지급하는데요. 올해도 3분기까지는 375원씩 균등하게 지급하고 아마 4분기 배당금은 실적에 연동해서 조금 더 지급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하이닉스는 실적에 비해서 배당금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배당금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배당금은 8월 31일 기준으로 배당합니다. 8월 27일에 보유를 하시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은 아마 9월 중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주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피크아웃이라면서 평가 절하하는 증권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저번 주보다는 조금 하락해서 마감했는데 여하튼 이번 주에 매수했던 수량을 다시 덜어 놓았으니까요. 다음 주에 주가가 26만 5천 원으로 내려온다면 또 5천 원 단위로 조금씩 매수를 하고요. 또 올라온다면 조금 덜어내면서 SK 하이닉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량 정도로만 그냥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4대 금융지주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을 천천히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은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뵙도록 하고요. 남은 휴일도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